안녕하세요, 센토리즈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직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나요? 좀 더 저렴해서? 아니면 현지 제품이 꼭 갖고 싶어서?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보다 저렴해서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 요즘 직구 괜찮다고 해서 호기심에 해보시려는 분들, 세 번째, 국내에 가품이 많은 것 같아서 직구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느끼시는 분들, 네 번째, 내가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대충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화장품 유통업자가 보는 시각에서 해외 직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과 좋은 정보를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해외 직구의 개요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해외에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국내에서 이미 수입된 걸 구매하는 건 이미 수입된 국내 재고를 받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하게 됩니다. 이 관세와 부가세는 제품 원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제품을 들여올 때의 운송비와 기타 제반 비용, 그리고 판매자의 마진 등을 더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구는 좀 다릅니다.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 통관이 되지만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면세 한도라는 게 존재하여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에서 10%를 부과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직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관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꼭 참고해야 할 점은 개인에게 부여된 면세 한도라는 건 1회에 몇 병인지 상관없이 용량만 60ml에 금액은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면세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초과했을 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수입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6.5%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간이세율상 관세는 15%를 부과합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관세와 부가세, 운송비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량 상관없이 용량만 60ml, 금액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면제를 해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관세는 15%입니다. 간이세율이라고 해서 관세법에 표기된 사항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관세를 납부해야 할 때 제품의 가격입니다. 보통 제품의 가격을 판매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구매자가 직접 기재하지만 관세청에서 통관 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세점이나 브랜드사에 문의하는데 할인이 없는 정가로 문의를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얻은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구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 이건 그냥 그 업체의 마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엄연히 판매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해외 직구입니다. 세 번째로 운송비는 여러 사이트들마다 아주 상이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쳐주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서 며칠 만에 받았는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어쩌면 이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직구를 실제로 이용할 때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구매한 내역을 미리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캡처본을 준비해뒀다가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 후에 반출 가능하다고 연락받게 된다면 가격 산정 기준을 먼저 물어보시고 관세청에서 기준으로 한 금액이 캡처본보다 클 경우 실제로 구매한 캡처본을 보내서 증빙할 테니 그걸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당초 관세청의 기준이 저렴하다면 재빨리 납부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직구를 너무 많이 이용했다면 관세청에서는 내역이 모두 조회되기 때문에 관세청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이 점 유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청에서 연락받았을 때 직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 자진신고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금액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납부할 금액이 얼마가 됐든 말 몇 마디로 담당자 재량에 의해 30% 감면은 꽤나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직구 사이트를 선정하실 때 가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미리 관세를 받거나 미리 부가세를 받거나 운임비가 과하다고 여겨진다면 제품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실 각종 기타 비용의 마진을 모두 녹여넣은 일종의 눈속임 형식입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국내 수입된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 반드시 결제 직전에 가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 해 동안 이미 빈번하게 해외 직구를 했다면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주변에 전혀 직구를 하지 않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계산도 잘해야 하고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관세청이라고 덜컥 전화받는 것도 겁나기도 하고요. 거기다 혹시나 가품으로 의심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 반품 등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비 형태와는 거리가 좀 있기도 해서 저는 딱히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 말고 좀 더 디테일하고 심화된 내용이 있길 기대했다면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한 편 한 편으로 보면 꿀팁들을 정리해둔 것 같지만 사실은 꾸준히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나서야 이후에 계속 찾아뵐 심화, 종결편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 직구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 홍콩발 향수 과연 정품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장품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게는 이만큼 좋은 주제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센토리즈였습니다.